이번 이슈 인터뷰는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제가 재미썸 그리고 이제 프랑스 문화 얘기를 한 이후로 아주 오랜만에 또 모시게 됐는데 고영림 제주국제문화교류협 회장님 스튜디오 제주팟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아유 그렇게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를 갖게 돼서 아유 일단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줄 알았으면 예. 뭐 꽃다발이라도 사갖고 오는 아이고 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민망했습니다. 회장님이 꽃이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충분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인터뷰를 한 이후에 굉장히 또 오랜만에 또 다시 모시게 됐는데 그쵸.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아유 뭐 바빴죠 사실 그 뭐 제주 프랑스 영화제 2022년 작년 11월에 13회째를 했고요. 네네. 이제 오는 2023년 올해 또 11월에 또 제 14회째를 합니다. 영화제. 그때 영화제는 이제 뭐 연례 영화제라서 이제 뭐 7월 8월 되면 이제 바빠지죠. 그런데 이제 올해하고 작년이 또 특히 바빴던 게 뭐냐면 2020년부터 시작한 제주 일노래 상설 공연. 일노래 상설 공연. 예, 아마 공연. 조금 지금 자료 화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상설 공연이 이제 작년에 이제 3회째까지 했고 이제 이제 올해 4회째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그다 이제 7월 8월에 이제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막 저번 토요일 날까지 엄청나게 바쁜 일이 있었는데 올해 새로 또 시작한 그 일노래 프로젝트가 학교로 찾아가는 제주 일노래. 학교로 찾아가는 건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그렇죠. 가는. 그렇죠. 그래서 4월, 5월, 6월 초까지 10개 학교를 초등학교 6학교하고 중학교 4학교를 찾아가서 제주 일노래를 직접 공연도 하고 또 그 일노래에 대한 이제 설명, 또 우리 방언에 대한 설명 전문가들이 하고 또 맨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직접 일노래를 배워보는 진정한 제주다움을 느끼는 거네요.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는 건 이제 이게 될까 했는데 너무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어서 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애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이제 그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교육청 지원으로 해서 어떻게 운이 좋게 교육청 지원 사업이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제주 일노래 상설 공연은 이제 3회째 했고 자 2023년에 새로 한번 해보자. 학교로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고정 관객이죠. 그쵸. 근데 이제 성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제주말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너무 이 첫 공연에서가 우리가 굉장히 고무돼갖고 야 이거 되는구나, 야 이거 되네 하면서 서로 그 공연하신 분들도 아이들이 광장에 모여서 100명, 200명이 아이들이 영 좋아해 줄까? 반신반의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10번 하고 나니까 이제 6월 초예요. 그래서 저 지난 토요일 6월 24일에는 뭘 했냐면 그것에 연계된 제주 청소년을 위한 제주 일노래 축제 이제 테마는 제주 일노래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가지를 좀 뻗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팜플렛 갖고 왔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우리 회장님은 일단은 본인을 굉장히 혹사하시는 스타일이다.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신다. 일 버려놓고 혼자 힘들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바쁘신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회장님 모신 게 일노래 얘기는 우리 다음에 한번 또 좀 더 디테일하게 깊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최근에 그 한라일보 칼럼 때문에 제가 어떤 지역 대학 이런 뭐 각종 뉴스 들어오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회장님 얘기를 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글로컬 대학 이거에 탈락을 했고 사전 선정 못 받았고 제주국제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지금 몇 년 연속으로 부실 대학으로 이제 지정돼 가지고 학생 충원율은 물론이고 지금 뭐 이게 장학금도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우리 회장님께서 또 이제 그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나름대로 사실 지역에서는 좀 대안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좀 얘기 듣기에 앞서서 우리 제주 지역 대학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지금 수업도 실제로 하시고 제 제주대학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그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좀 평소에 어떻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좀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경쟁력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 좀 애매한 전 입장인데요. 아픕니다. 제가 졸업생으로서. 경쟁력이 있죠. 왜냐하면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 뭐 제주대학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제주도에 이제 특성화된, 특화된 그런 전공들이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하. 예를 들면 이제 제주대학교에 보면 이제 해양과학대학이 있고, 그렇죠. 해양과학대학. 네, 그리고 생명공학 다루는 이제 또 단과대학 있잖아요. 뭐 식물자원이라든가 또 생명공학, 생물산업, 그렇죠. 원예환경, 오래된 또 특히 이제 관광학.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고 우리 다른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다른 종합대학이라 하죠. 종합대학에 있는 이제 다른 뭐 인문계라든가 순수 자연 계열이라든가 이런 있어야 될 그 분야들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엄청나게 큰 대학교입니다. 지역 거점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지역 거점 대학입니다. 네, 지역 거점 대에서 이 규모 자체를 봤을 때나 뭐 교수님들 수준을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결코 떨어지는 학교는 아니다. 아니죠. 전혀 아니죠. 선생님들 보면 뭐 거기 출강하시는 분들도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와서 그렇죠.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그런 부분에서 놀래곤 하는데 또 캠퍼스가 이제 우리 고재 기자 다녔을 때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날씨 좋을 때 보면 이게 좀 이제 다른 나라를 좀 비유를 할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말리부라고 있습니다. 말리부. 태평양이 쫙 내려다 보이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캠퍼스거든요. 아하. 야, 이건 제주대학교는 전국에 있는 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뭐 다른 국립대학이 누릴 수가 없는 이렇게 아름답고 엄청난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군요. 그럼요. 전 제주대학 다니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이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하. 이곳에서는 공부하고 연구만 하면 돼요. 공부하고 연구만 하면 됩니다. 저희 이 스튜디오 바로 옆에 있는 제주국제대학교는 또 이제 제주대학교보다 조금 더 높이 위에 있죠. 있으니까. 더 뷰가 더 좋죠. 이런 자연 환경이나 뭐 그런 규모를 봤을 때 일단 제주대학교만 놓고 보면 뭐 경쟁력은 뭐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실히 사람이 그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면 속에 어떤 그 사고 작용이라든가 행동도 좀 달라지고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분명히 좋은 측면은 있겠다. 물론 이제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지금 상황이라서 학생들은 제가 이제 8, 9교시 이제 마지막 교시 하게 되면 딱 눈빛이 빨리 저 시청 앞에 가야지. 아이고. 그런 눈빛도 살짝 느껴지긴 해요. 물론 저도 20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캠퍼스가 시내에서만 좀 떨어졌다는 게 학생들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그 학교 입지라든가 지리적 위치죠. 그걸 충분히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걸 활용을 하면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좀 어떻게 소양이랄까 그 4년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죠. 4년이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되게 함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철학을 조금 이제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좀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질문인데 어차피 이제 뭐 그 회장님께서도 이제 뭐 대학 생활을 하셨고 뭐 물론 제주는 아닙니다만은 보셨을 때 회장님께서 하셨을 때의 대학 생활과 지금의 이제 또 가르치시면서 제자들 입장에서 보는 이제 대학 생활 이런 게 좀 다르다. 우리 대학은 좀 이런 게 많이 다르네 싶은 것들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벌써 40년 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80학번이에요. 그때 돌 좀 던졌죠. 돌 좀 던졌던 세대들. 서로 유학 가서 뭣도 모르고 이제 80년이 돼 버렸는데 학생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약간 이제 그 농담 삼아 이렇게 출석 체크를 이렇게 혹독하게 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는 종이에다가 아날로그로 했죠. 대리 출석도 하고. 뭐 낭만이랄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 알고도 좀 넘어가 주는 것도 있죠. 빡빡하진 않았다. 맞아. 학생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일단 저는 이제 출석 체크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물론 이제 학사 관리를 확실하게 하죠. 학교에서 굉장히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도 철저하게 하고 그 부분에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유연하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 회장님은 학생들아 나는 유연하게 하고 싶으신데 학교 측 요구가 이렇단다.
아니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 네. 이제 그리고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때라고 합시다. 이제 한 40년 전에 20대 대학생일 때는 그때도 교수들에 대한 어떤 그 권위 굉장히 이제 존경을 했죠. 그쵸. 훌륭한 학자시고 하니까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 수평적이 됐다 그럴까? 수직적 개념보다는 이게 교수님과의 사무적인 관계, 사무적인 인간관계.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먼저 와서 접근하기도 하고. 접근도 합니까? 우리 때는 무서웠죠. 사실 교수님들이 무서웠어요. 막 너무 높은 데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근데 물론 많은 학생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 내가 대학생일 때랑 비했을 때 요즘 20대들은 좀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워서 그게 좋아요. 좋다는 얘기군요. 존엄입니다. 예. 자연스러워서 저는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보시면서 그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지나가는 대학생들 보면은 좋을 때다. 좋을 때죠. 근데 진짜 그 좋을 때를 좋은 줄 모르고 보냈으니. 맞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하는 사람이 또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어쨌든 그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그 오프닝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제주대학교도 최근에 아무튼 뭐 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도전을 했는데 글로컬 대학 그래도 제주권은 유일하다 보니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안 됐어요. 뭐 또 정부의 제주 홀대론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제주국제대 참 마음이 아픈 게 부실대학으로 이렇게 좀 지정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일단 제주대학교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일단 제외됐다는 거는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이 상해요. 지역 거점 대학인데 하지만 이제 제주대학교 열심히 준비했을 거고 실망 크겠지만 내년에도 또 이 글로컬 대학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신 상담의 자세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지정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부터 이제 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게 되면 사실 어떤 대학이든 간에 재정이 탄탄해야 훌륭한 교수님도 모시고 그렇죠. 또 연구 지원도 정말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잘해서 꼭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데 제주 국제대. 네. 이게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것은 진짜 지역민들한테 엄청 큰 충격이죠. 그렇죠. 또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게 제주 지역의 유일한 그 사립 4년제 대학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종합대학이고 그 위상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한 10년 전만 해도 물론 그때도 어렵긴 했지만 점점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정도가 될 것까지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근데 이 제주 국제대 뿌리가 제주 실업 전문대학인 건 알고 계시죠? 그 동원학원의 그 전에 그 전에 지금의 저 교지 있는 학교 그렇죠. 원래는 용담동에 있는데 실업 전문 학교에서 시작해서 실업 전문대학 그다음에 실업 전문대학으로 시작을 했죠. 이제 인가를 받아서. 근데 세우신 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 설립하신 분이 강석범 선생이라고. 강석범 선생님. 이분이 제주중학교, 제주상업고등학교, 실업전문학교를 세우셨고. 저도 이제 이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제주대학에 통합된 배성, 의숙, 개설 등을 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교육에 있어서는 아마 이런 시대 큰 줄기를 이런 선도했던 분. 이 강석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도 회장님의 부친을 통해서 가끔 이제 증언을 들었는데 좀 기인이라고 그럴까? 기인. 강석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뭐 이사장이신가 뭐 아무튼 그런 걸 하셨겠죠. 설립하셨고 기인 이제 좋은 굉장히 호인이시고 후배들을 잘 이렇게 다독이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담고 그런 훌륭한 분이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시작은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대학밖에 없으니까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교를 세웠다고 저는 아버지 통해서 그렇게 들었고 심지어 뭐
그 입학식 이럴 때 선생님이 막 우시면서 그렇게 축사를 했다. 이 아이들이 내가 만든 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를 가란 말이냐. 육지에도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학비를 내기도 힘든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라도 애들 와서 이제 대학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좀 건학 이념이 굉장히 좀 짠한 그런 건학 이념이 있는 학교였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립대학으로 이게 당신이 이런 정말 이 후학들을 위해서 이게 만드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증언을 통해서 이제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국제대학교의 뿌리가 사실은 제주 도민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다. 그분이 지금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그렇죠. 이 무덤 속에서도 정말 이게 땅을 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이제 요청받았을 때 가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저는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만은 만나뵌 적은 그 없으나 후손들 여전히 살아계신 분들 통해서도 증언을 듣고 그래서 좀 그 제가 주장한 칼럼에서 주장했던 제주 도립 전문 대학원으로 이제 좀 그렇습니다. 새롭게 탄생시키자라는 데 아이들 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좀 그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부실대학도 지정이 됐고 지금 신입생 수가 지금 굉장히 줄어서 저는 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지나가면서 이제 학생들은 가끔 봅니다만은 무슨 희망과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을까 좀 어른으로서 좀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교가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또 지역 사회의 또 유일한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뭐 도정이라든가 4년제 사립대학 도정이라든가 좀 지역 정치권이 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말들이 없더라고요 지금. 저는 갑자기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뭐 이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의회에 있는 도의원들 중에 이 국제대 출신들이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몇 분 있습니다. 그 졸업생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그분들한테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이게 아무튼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그 한라일보 칼럼에 정말 센세이셔널한 센세이셔널한 혹은 또 이제 혹자들은 이제 그 칼럼을 보면서 역시 고영림 회장님답다.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겠으나 또 이건 뭐 좀 빵당한 얘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시도는 정말 좋았다. 근데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국제대를 제주 국제대를 전문대학원으로 탈바꿈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칼럼 이후에 주변의 피드백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그 칼럼을 좀 공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제안은 제가 했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고봉수 건축가하고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뭐 이런 저런 이제 제주 현안이나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저 국제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도립전문대학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얘기하다가 지인과 얘기를 하시다가 그 아이디어가 나오셨군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 준 거는 고봉수 교수고 그래서 그럼 한번 칼럼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했는데 마침 이제 그 제가 쓰게 된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 현장 시선이라는. 그래서 달아봤고 그 이제 나온 직후에 이제 반응이 궁금해서 이제 K톡으로 많이 공유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뭐 좋은 제안이다. 진짜 필요한 내용이다. 그렇죠. 이거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공감하는 도민들이 많았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군요, 또. 그러니까 이 제주 국제대 이제 문제를 지역의 아픔으로 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정말 신입생 한 300명 이번 입학생들 그렇죠. 마음에 대학을 고등학교 그 입시 치르고 나서 일단 대학을 간다는 그 설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 와서 입학을 했는데 세상에 캠퍼스에는 사람들이 없고 맞습니다. 뭐 편의점 문을 닫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저 그렇습니다. 이건 참 학교도 그렇고 지역 사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제 주변의 지인들의 반응은 적극 동감이고 그 좀 창피하긴 하지만 창피라기보다는 뭐 창피할 게 있겠습니까? 타지에 있는 제 지인들한테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좀 관심 가져달라.
물론 다른 지역에도 이런 학교들이 맞습니다. 꽤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특히 대학교에 관련된 것은 뉴스를 이렇게 이게 지방 소멸의 척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꾸준히 계속 저도 이제 뭐 글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사람들하고 이제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 혹시 이제 학부가 아니라 전문 대학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급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좀 생각을 맞춘 건 이미 제주대학교라든가 다른 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도내 이제 뭐 어떤 그 학생들의 이제 어떤 대학생 수급 같은 거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하다 해서 좀 다른 차원의 교육기관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필요를 느끼셨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제주대학교 엄청나게 큰 대학교고 지역 거점 대학이고 네네. 학부 과정에는 필요한 거는 이제 거의 다 갖춰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충분히. 근데 이제 대학원 과정에도 물론 이제 일반 대학원 또 제주대학교에도 전문 대학원의 역할을 하는 전공들이 이제 많이 설치가 돼 있긴 한데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특화된 제주 특화형 전문대학원 대학교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북한학 대학원 대학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근데 앞에 국립이 아니라 이제 도립이라고 이제 제안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강석범 선생님의 그런 어떤 유지를 이어간다는 어떤 의미도 있고 이게 도민이 함께 이 학교를 이제 끌어안아서 새롭게 탄생시키는 정말 아름다운 아름다운 결실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낭만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실현 가능성 저는 우리가 이제 생각도 모으고 제주도 재정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면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5년, 10년 안에 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장. 하지만 일단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주도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지역치고는 저희가 참 높죠. 제가 어디서 통계를 읽었는지 누가 말을 해줬는지 몰랐는데 인구 비례당 박사학위 소지자가 제일 많은 게 제주도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돌 던지면 맞는 게 박사입니까? 인구 비례죠. 인구 비례당. 10만 명당 박사 수.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굉장히 똑똑한 지역이에요, 사실. 저도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박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이 그만큼 교육에 이제 관심이 많다. 사람에 투자를 한다. 어디죠? 오사카에 가면 학교가 있잖아요. 오사카에 조선인 학교 뭐 등등 있잖아요. 근데 당시 그 이주해 간 그 제주도 분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제주도. 그러니까 가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아이들 먼저 가르쳐야 된다. 일단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학교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보면 우리 제주의 그 이제 선인들이 갖고 있는 사람을 키워야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 그 사람에 투자하는 거 정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일찍이 깨우치셨던 것 같아요. 국제대학교의 이 전문대학원 그 제안을 하시면서 세 개 분야를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제주학 대학원, 그리고 국제대학원, 영상대학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딱 봤을 때는 회장님께서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시고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세 갈래를 꼽으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주대학교에서도 물론 학원이 있지만 이게 특화된 그런 전문대학원으로는 지금 없어요. 제가 제시한 이 세 대학원이 물론 이제 제주도 산하 제주학 연구센터가 있죠. 그건 연구센터고 그렇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니까. 아니죠. 아니고 뭐 아카이빙을 하든가 뭐 시민 상대로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뭐 자료 조사도 다니고 이제 그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 기관이자 이제 전문 결과를 양성하는 그 대학원으로 이제 제주학 대학원 이걸 제안했는데 제주대학교에 뭐 국문과 있고 국어교육과 있고 사회학과 등등 있고 근데 한국학 협동과정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제주학을 연구도 하죠. 근데
제주학 대학원이라고는 지금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요? 예, 예. 그 제주도에 보면 이제 우리는 유무형의 제주 자산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라고 하면 인문 환경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예. 거기에서 전승된 유산들을 이제 연구하는 이제 전문 인력을 키우자. 예를 들면 이제 뭐 무형의 것으로는 제주 방언, 뭐 아까 말한 제주 일로래 또 돌문화는 그렇죠. 유형인 거지만 거기에 어떤 정신이 깃들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속이나 신화, 설화 뭐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 또 탐구하고 물론 여전히 하고 있지만 이게 저기 연구자들로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제주학 대학원이 만들어진다면 더 이제 경쟁력 있는 그렇죠. 인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도 물론 정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학을 아까 말한 방언이나 무속이나 그게 한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주 사람들이 살아온 어떤 살고 있는 그 삶과 어떤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게 바로 제주학 대학원의 역할이겠다.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주 이주를 놓으면 제주 생활과 제주인의 어떤 정서 이 정신 문화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새로운 재학습이 또 이렇게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 가지고 충분히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갈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네요. 제주도 출신 학생들만이 아니라 정말 살러온 분들 중에 제주 이주해온 분들 중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으시더라고요. 워낙 다르니까 문화가 육지와 워낙 다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이걸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그분들에게는 이주 자체가 제주에 대한 어떤 사랑과 자기가 좀 원했기 때문에 어떤 모티베이션 그런 동기유발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학대학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국제대학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꼭 특별한 건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학 관련 계열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또 어떤 생각으로 또 제주대학교에 이제 통번역 대학원은 있죠. 통번역 대학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주를 좀 객관적으로 보자. 세계 속의 제주. 우리 뭐 제주는 세계는 제주로 이제 구호는 참 멋져요. 근데 그 구호를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게 실현을 하려면 바깥에서 우리 제주의 위치랄까 제주의 가치랄까 이거를 객관적인 시간을 보려면 국제학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뭐 저는 뭐 이 전공을 해본 적은 없지만 요즘 또 지역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아시아에 대한 연구, 유럽에 대한 연구, 뭐 러시아권에 대한 러시아권에 대한 연구, 뭐 영미 앵글로색손 쪽의 영미에 관한 연구. 그래서 이렇게 지역학 전 세계에 있는 지역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주에서도 우리가 지역학을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그걸 꼭 서울에 가서 배우고 그 현지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뭐 그냥 사적으로 이제 자꾸 듣는데 제주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교수님들이 꽤 많대요. 전문가들이 이 워낙 풍광도 좋고 그 수많은 인재풀. 그렇죠. 한국 인재풀들이 제주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 뭐 이런 국제학 대학원에서는 이제 외국어로 강의 가능한 교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한류의 영향도 있고 충분히 제주는 이제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훌륭한 학자들도 뭐 1년 내내 상주가 아니더라도 뭐 학기별로 이제 초빙을 해서 그러실 수 있죠. 훌륭한 학자들의 이제 접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 부분 접점이 많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스승을 꼭 내가 속한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하지 말고 정말 전 세계를 나의 스승은 전 세계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 이 이제 뭐 가칭 제주 도립 전문 대학원의 국제학 교수로 모셔서 명예도민도 시켜주고. 그럼요. 그리고 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이제 르클레지오 그분 모셔서 뭐 한 학기만이라도 그분한테 그 아름다운 프랑스어로 하는 수업을 한번 듣는다든가. 뭐 요즘은 또 통역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 수업 듣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이랄까. 과감한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제주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전문적
그 역량을 갖춘 예, 세계적 예. 학자들을 우리가 초빙할 수 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된 대학원을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야 된다. 예. 요즘에 보니까 그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외국의 그 유수한 대학들도 정말 그 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위 과정과 상관없이 대학교 커리큘럼, 대학원 커리큘럼하고 똑같은 걸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면은 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런 걸 찾아가지고 듣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여전한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도 보면은. 그렇죠. 꼭 물리적으로 이제 캠퍼스에 가서 교실에 앉아서 듣는 수업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그렇죠. 그런 교수님들을 꼭 제주에 초빙해서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고 방법은 찾아내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렇게 영상대학원 이렇게 좀 일단은 제시를 해주셨는데 영상대학원은 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필요성이라든가 좀 경쟁력 이런 가능성을 보셨습니까? 요즘 청년들 보면 영상에 대한 그렇죠. 저도 이거 원래 그 팟캐스트로만 하려고 하다가 하도 영상 하니까 지금 저도 영상 왜 영향력이 엄청 진짜 효율적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요새 뭐 쇼트라고 그러죠. 뭐 쇼츠. 뭐 짤이라고 그런가요? 짤. 그런 것도 쉽게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니까요. 우리 세대는 그거 감히 해볼 수 없는 맞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상만한 게 없어요. 즉각적인 소통. 아주 굉장히 빠른 소통. 맞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면서 말하고 싶은 거, 전달하고 싶은 것들. 근데 그 영상의 그 힘이 엄청나잖아요. 영상의 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지금 영화학과도 없고 영화 영상학과를 할게요. 이때 요새는 영화를 또 영상 안으로 다 이제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영상 전문, 영화를 포함한 영상 전문가, 또 공연 예술가라는 게 이제 배우도 되고, 뭐 연출, 뭐 감독, 뭐 등등, 그런 예술가들을 이제 배출할 수 있는 영상 대학원이 필요하다. 사실 이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꽤 있는데 제주대학교에는 아직 그 영상 관련한 학과가 없어요. 그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한 7, 8년 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프랑스 문화 수업을 들었던 학생 하나가 교수님 저기 1학년인데요. 제가 재수할까 봐요. 했더니 왜? 그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저는요. 뭐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싶고 영화도 하고 싶은데 이게 과가 없어서 제주대학교 어느 과를 지금 들어왔는데 그럼 한번 시도해 봐라 했는데 사실 다시 재수를 해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제 아예 전문적인 학부로 학부로 진학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졸업을 해서 지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뭐 얼굴책 이런 데 보면 페이스북, SNS 그래서 알고 있는 요즘 학생들이 그 영상 관련한 이제 전문가가 되고 싶고 자기가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으면 좋은데 없어서 안타깝구나. 그리고 또 제주대학교 졸업생 중에 문재웅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문재웅 감독은 제주대학 졸업했어요. 그런데 단편 영화로 칸 영화제 공식 초청됐던 그것도 한 7, 8년 됐죠. 지금은 이제 30초 중반이 됐는데 제주 출신 영화 감독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문재영 감독을 이제 제주 프랑스 영화제 이제 초청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영상을 하고 싶은데 없어서 이제 언론정보학과인가 언론 그나마 유사한 학과를 갔다 오더라서 이거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서 국내 뭐 중앙대학교, 뭐 한양대학교, 맞습니다. 유수한 동국대학교 이제 영상 영화 물론 배우도 양성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주도에서 일 배울 수 있다면 그 제주도의 어떤 그 돈이 유치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서울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학생이 살기에는 뭐 이렇게 생활비도 필요하고 학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제주에서 이런 전문 대학원을 만든다면 물론 학부 과정은 없지만 이제 학부 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 소양을 갖추는 곳이라서 뭐 어떤 자연계를 했던 인문계를 했던 그거를 영상 대학원으로 흡수를 해갖고 이 청년들을 전문가로 키워낸다면 저는 가슴이 좀 뜁니다. 왜냐하면 영화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제주를 영상으로 아름답게
담아내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관련한 그 관광하고 연계한 아주 아름다운 홍보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주 신화 뭐 무속 뭐 많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유명한 자산들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것을 시나리오에 또 잘 담아내서 제작을 해서 국제영화제에 보낼 수도 있고. 생각만 하면 이 영상대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 경험에 기초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물론 이게 저희가 있는 제주만의 특징은 아니라고는 생각됩니다만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나 화면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텍스트, 글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영상은 그냥 좀 어떤 그 저널리즘이라든가 어떤 컨텐츠의 본질과는 좀 약간 소모적인 그런 컨텐츠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좀 있다는 걸 제가 가끔 느끼거든요. 거기에서 좀 우리가 좀 영상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가라는 걸 저는 가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사실 그 무슨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렇게 OTT 거기서 영화 보는 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저는 지금도 영화관 가서 OTT는 안 좋아하시는군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3년 전에가 이제 OTT에서 영화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하긴 했지만 그때 정말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야 21세기는 이렇게 온라인의 세상을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날로그 생활 여전히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요즘 학생들 청년들한테 너네 영화를 어디서 보냐 집에서 OTT로 본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비하는 방식 소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영상 예술을 이제 소비하는 방식이 이제 많이 달라졌고 물론 이제 영화관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 아까 이제 영상대학원의 어떤 그 역할 중에서도 제가 제주학 대학원하고 영상대학원을 연계한 것도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또 주장을 했는데 그 칼럼에서 예를 들면 영상대학원 안에 제주 문화 컨텐츠 과정을 두어서 아까 말한 제주 방언 주제로 한 영화도 만들고 또 그걸 갖고 왜냐하면 제주 방언을 이제 그렇죠. 자막을 넣어야 돼요. 한국인들이 볼 때도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제주를 이 객관적으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지슬이 그 썬댄스에 갔을 때 그 부분도 아마 이제 그 제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말로 한 영화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 지역어로 만든 그 영화라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주 방언으로 으로만 된 영화를 만드는 것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주가 왜 고유한 그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홍보하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제학대학원하고 또 제주대학원도 연결을 한다면 그 아까 말한 이제 그 연구자들만이 아니라 거기서 전문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데 그 제주 뭐 평화 포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관광 경영학을 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그 운영 스태프로도 일도 하고 하는데 그걸 국제회의의 어떤 그 기획자 PCO라고 그러죠.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저 하는데 그런 기획자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축제 기획자도 만들어 제주도 하면 지금 제주도 정말 아까 영상대학원도 얘기했지만 제주에 와서 영화 찍고 싶어하는 감독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 감독들을 흡수를 해서 이제 교수 요원으로 초청도 하고 초빙도 하고 좋죠. 그런 이런 국제학대학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기획자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 이런 부분도 제주만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풍광과 이런 자산들을 갖고 어떤 축제 국제적인 축제를 이제 기획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제학대관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에요. 제가 뭐 그렇죠. 거기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큰 갈래를 제시하신 거니까. 그렇죠. 발상의 전환.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이 세대, 미래 제주에 걸맞는 이런 새로운 길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하신 건데. 현재도 일단은 학교가 참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또 정상화를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도민의 재정, 제주도의 재정, 혈세가 투입되게 마련이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정말 좀 어떻게 좀 안 되나, 좀 자체적으로 좀 안 되나, 좀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를 도립대학원으로 염두하기 위해서 혹시나 아유 그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 아예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거든요. 혹시 그분들에게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좀 뭔가가 보관이 있으시다면 예산이 뭘 있어야 그렇죠. 이제 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 그 제주국제대학교 이제 현재 그 소유하고 있는 법인과의 문제라든가 뭐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니까 이제 그것도 물론 풀어야겠죠. 그리고 그 제주도가 정말 의지를 갖고 예, 왜냐면 제가 제안한 게 도립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의지를 갖는다면 저는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시대를 또 이제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으십니까? 오영훈 도지사님께서 도민 시대 자 미래 세대에게 어떤 큰 비전, 미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가 될 겁니다. 도립전문대학원. 전국 최초로 우리가 다른 지역의 또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 그거 돈 없어서 안 돼. 이게 아니고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을 모아야겠죠. 좀 공론화가 좀 먼저 좀 그렇죠.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렇죠. 도청의 어떤 중요 정책 중에 하나로 그 국제대학 이 문제는 1, 2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막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동을 해야죠. 안타까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걱정된다. 나설 때다. 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번 그 회장님의 제안을 계기로 좀 뭔가 좀 활발한 공론화도 좀 이뤄지고 어쨌든 또 요 방송이 좀 많이 널리 퍼져가지고 요 정책 결정에 계시는 분들 좀 많은 생각과 좀 도민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좀 진짜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청회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뭐 도민 대토론회, 뭐 공청회, 그렇죠. 뭐 얼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번을 해야 도민들이 와서 의견 있는 분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제 전국의 전문가들을 그렇습니다. 또 모셔와서 정말 경청을 해서 좋은 묘가 있을지. 사립대학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지역의 교육 자산이거든요. 그럼요. 어떻게든 활용하고 요거를 좀 선순환시킬 방법을 도정이라든가 지역 정치권이라든가 도민사회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지금 현재 캠퍼스 있고 또 건물들이 좋은 건물들이 지금 여전히 있잖아요. 그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새롭게 그걸 채워갈지 이건 진짜 앞으로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건 풀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늘 생각을 일깨워주는 우리 고영림 국제문화교류협회장님의 화두로 또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늘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셔서 참 좋습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